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일산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원효 일산시장은 특별 재난지역 지정과 재발 방지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은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삼북천 개선 사업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파트가 밀집해 용량이 부족해진 군산 지곡동 일대의 하수도 처리 용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이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지곡동 두 곳에 오수 펌프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가 우선 오수 펌프장을 만들고 완공 후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익산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특별 재난지역 지정과 재발 방지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이 장관은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산북천 개선 사업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삼북천 제방 유실 현장과 함나산 산사태 지역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산시는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또 연이어 수해를 입은 삼북천 일대에 재발 방지 대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산시는 사업비 310억 원을 들여 삼북천 2.5km의 하천 폭을 넓히고 교량 4곳 재가설과 배수시설 8곳을 확충하는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오래된 하천이기 제방이기 때문에 매년 수해 때마다 뚝이 무너지고 유실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주민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대통령에게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산시는 특별 재난지역 지정 기준의 4배가 넘는 3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중앙 피해 합동조사가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취합해서 재난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즉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시가 요청한 삼북천 개선 정비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단순한 응급 복구만으로는 집중호우 발생 시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비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요즘과 같은 집중호우와 몇백 년 만의 호우로 인해서 그런 시설을 복구하고 개선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특별교부세가 됐든 복구 지원비가 됐든 다양한 재정 수단을 동원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과 재발 방지대책 지원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익산 수해 현장에서 전주와 완주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전주와 완주 통합은 생활 불일치 해소와 지역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역 주민 동의가 있다면 행정안전부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특례시는 인구 소멸 위기로 조정이 필요해 보여 현재 전문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주와 완주가 통합하면 특례시 지정 여부를 놓고 전북자치도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 비하 발언이 나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전당대회에서 김병찬 전 KBS 아나운서가 행사 도중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은 간첩이라고 말하고 양종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전북은 따로 전당대회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0년간 전북은 정부와 정권이 배제와 차별, 누락, 무관심 등 부정적 딱지를 붙여왔는데 이제는 간첩 딱지를 붙이기에 이르렀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식 사과를 주문했습니다. 앞서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전북도민은 국민이 아니냐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도 간첩은 전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야 이런 망언을 할 수 없다며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시가 위암으로 별세한 가수 김민기 씨를 기리기 위해 추모공원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추모공원의 위치와 공간 등은 고인의 생전 모습을 추억할 수 있도록 지역 예술계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 김민기 씨는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학로 소극장 학전에서 연출가의 길을 걸었고 이후에는 가수로 활동하며 아침 이슬과 상록수 등의 명곡을 남겼습니다. 국가유산청이 540년이 넘은 군산 하재마을 팽나무에 대해 본격적인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 오후 자연유산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하재 팽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하재마을 팽나무가 공식적으로 국가유산청의 검토사항 안건으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해 2월 하재 팽나무를 천연기념물 우수 잠재자원으로 신청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오늘 기획재정부를 찾아 내년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비 요청을 한 현안 사업을 보면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과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KTX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전동화 건설 농기계 기술전환 기반 구축, 통합형 노인 일자리 센터 설립 등입니다. 또 송악동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와 북부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정비 등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후 다음 달부터는 신규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도내 상급병원마다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17명, 원광대병원은 50명, 예수병원은 5명을 모집합니다. 수도권과 달리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보류해 교수들의 반발은 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시 금마면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할 마을조합이 설립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금마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창립 총회를 갖고 이번 선출과 정관 승인 등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국토교통부 설립 인가와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마 마을조합은 거점 공간 운영 관리와 마을 카페 운영, 마을 축제 기획, 환경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산 지곡동 일대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군산시가 2곳의 오수 펌프장을 만들면 사업비는 민간 개발자가 부담하는 방식인데요. 이에 따라 개발자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체계적인 오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인 지곡동. 한때 허허벌판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가와 아파트 단지가 몰리면서 지금은 신도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면서 오수 처리 능력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기존 2,500톤 규모의 맨홀 펌프장 한 곳에서 오수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런 데다 건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하수 처리 시설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설치 비용과 악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아파트 건설 사업의 경우 개별로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별적 시설 관리에 따른 악취 발생, 수질 기준 준수의 어려움, 위탁 관리에 따른 입주민 비용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라 군산시가 지난해 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지곡동 일대에 적용합니다. 시가 펌프장과 하수관로를 먼저 설치한 뒤 민간 개발자에게 사업비를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시가 5억 6천만 원을 들여 하루 4,000톤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맨홀 펌프장을 짓고 540m 오수관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새 펌프장은 아파트 4곳과 동산중학교가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개발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한 곳을 더 지을 계획입니다. 펌프장과 하수관로를 우선 설치하고 이후 공동주택 건설 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하수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2023년도 환경부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도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곡동 일대.
예산선 투입 후 원인자 부담 방침이 오수 처리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 기업의 파산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기업 36곳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2곳을 뛰어넘은 겁니다. 도내 기업의 파산 신청이 증가한 것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올 상반기 개인 파산 신청은 506명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폐업한 사업자는 3만 1,016명으로 1년 전 2만 7,323명보다 13.5% 늘었습니다. 코로나로 소비가 위축된 2020년, 2021년과 비교해도 지난해 폐업자가 더 많습니다. 지난해 도내 법인과 일반 사업자를 합해 3만 8,473명이 창업했는데 한편에서는 3만 1,000여 명이 문을 닫은 겁니다.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가 군산에서 처음 설치됩니다. 군산시는 양방향 속도 3곳과 다기능 4곳, 후면 다기능 3곳, 후면 1곳 등 모두 11곳의 무인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 30km 구간인 군산 노인회와 월명초 후문, 째보 선창 삼거리는 후면과 정면을 볼 수 있는 양방향 속도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양방향 속도 카메라는 뒤편에 번호판이 있는 오토바이도 쉽게 단속이 가능합니다. 도내에서 버려지거나 잃어버려 구조 또는 보호된 동물이 10,000마리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구조돼 보호된 동물은 9,084마리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많았습니다. 개가 6,500마리로 전체의 71%를 차지했고 고양이가 28%입니다. 구조된 동물 중 27%는 자연사, 8.7%는 안락사였습니다. 도내 119 구급대의 응급환자 병원 이송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9 구급대 병원 이송 시간은 평균 19.6분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7.8분보다 늘어난 겁니다. 이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가동률이 떨어져 이송병원 선정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을 확대해야 한다며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22일 새만금 매립지에서 신도 500여 명이 모여 해수 유통을 염원하는 야외 첫 미사를 추진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신부들은 수질 악화는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지는 윤리적 문제라며 수질 개선을 위해 상시 해수 유통을 호소했습니다. 야외 미사는 오는 11월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새만금 갯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상향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군산문화재단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화재단은 오는 8월부터 3달 동안 심야마음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야마음병원은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화재단은 홈페이지에서 사회적 연결성 척도 검사를 진행해 상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완주 통합건의서와 도지사 의견서가 정부에 제출됐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지정 등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양 시군이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지사 권한을 대폭 특례시로 이양해 더 많은 자율성과 다양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남원에 착공됐습니다. 남원과 도내 동북권 산모들을 위한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116억 원을 들여 고죽동 남원의료원 인근 3,70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모자동실과 신생아실, 사전 관찰실, 수유실 등을 갖추게 되며 육아 카페와 마사지실, 실내외 정원 등을 조성해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폭우로 물이 불어난 하천을 건너다 휩쓸릴 뻔했던 10대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42분쯤 남원 요천의 한 돌다리에서 10대 A양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돌다리를 붙잡은 채 거센 물살을 버티고 있는 A양을 발견하고 구명 부표와 줄을 던져 무사히 하천 밖으로 구조했습니다. A양은 친구를 빨리 만나기 위해 돌다리 위를 뛰어가다 물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도내 토지자산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토지자산은 233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9% 감소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체 토지자산 1경 2,100조 원의 1.9%로 비수도권 8개 도 가운데 제주와 함께 비중이 가장 작습니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토지자산 비중은 수도권이 65%로 가장 높습니다. 군산 나운 이동이 자매 결연기관인 천안 북면과 농산물 직거래 교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24일 천안 북면 사무소 직거래 장터에서 군산 흰찰 쌀보리 884포대가 판매됐습니다. 또 지난 23일에는 나운 이동 직거래 장터에서 북면의 단호박과 옥수수가 765망 판매됐습니다. 시는 이번 교류 행사로 각 지역이 1,100만 원가량의 농가소득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운 이동과 북면은 지난 2007년 자매 결연을 맺은 뒤 직거래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익산 삼성동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을 탐방대가 운영됩니다. 익산시는 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다음 달까지 4차례에 걸쳐 삼성동 마을 탐험대를 운영합니다. 마을 탐험대는 지역 청년들이 중심이 돼 마을 둘레길 걷기와 우리 동네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행정동인 삼성동에는 부송동과 월성동, 정적동, 임상동 등 4개 법정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군산 소룡동 야외 수영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개장한 이후 21일까지 8,9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방문객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방문객이 많은 이유는 수영장이 넓은 데다 바가지 요금을 없애면서 재방문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산 백제왕궁박물관이 여름방학 박물관 나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여름방학 박물관 나들이는 내달 9일부터 이틀 동안 박물관에서 캠핑을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박물관은 캠핑과 함께 백제왕궁박물관을 찾은 문화외교 사절단을 주제로 심야 관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물관은 24일부터 문화공감 곳간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아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자녀를 둔 가족 10팀을 모집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함여릅 행정복지센터는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가 라면, 햇반 등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원된 물품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세영건설이 여름나기 성품으로 저소득 이웃들을 위한 백미 1,700kg을 군산시에 기탁해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기탁된 백미는 세영건설에서 군산 조촌동 RTM 1차, 2차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며 화환 대신 사랑의 백미를 받아 기부된 성품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기온은 23도에서 출발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33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익산도 맑겠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